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정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우, 아시안 게임 연휴 이렇게 잘 보내고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날씨 춥습니다. 저 오늘 복장 보면 아시다시피 오늘 저 후리스 게시했는데 아니 근데 옆에는 또 반팔 입고 계시네. 안 추우세요? 후회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네. 이렇게 추울 줄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네, 날씨 갑자기 또 추워집니다. 감기 안 걸리게도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기자 홍복절인데 왜 상복 입고 왔냐고요? 이거 남색이에요. 검은색 아니고. 제가 상복이네요. 네.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채팅창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거 지금 이제 삼성 라이온즈의 홍준학 단장이 이제 교체가 된다라는 소식, 오늘 이제 신인 단장으로 이종열 단장이 또 이제 선임이 그렇죠. 됐다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LG 트윈스 원클럽맨으로 또 선수 생활을 마치고 또 이제 해설위원과 국가대표 코치 등 여러 가지 또 커리어를 쌓아온 인물인데요. 일단은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또 기대하셨던 단장 교체 소식이기는 한데 또 어떤 단장인지 또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삼성 라이온즈 어떠한 변화를 또 이뤄낼 수 있을지 요구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정민 기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이제 교체에 대해서. 네. 일단 야구인이잖아요. 네. 이종열 기자는 그 전에 있었던 홍준학 단장님 같은 경우는 야구인이 아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장과의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 좀 삼성 팬분들이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일단 야구인 출신이 새롭게 단장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또 새로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이종열 단장이 또 단장님들 치고 좀 나이가 어린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삼성이 또 젊은 팀이니까 김현준 선수부터 해가지고 어린 선수들 위주로 실제로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제 당장 성적을 내기보다는 리빌딩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으니까 좀 젊은 삼성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젊은 삼성, 특히 그러면 이제 FA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이제 나이가 있는 좀 베테랑 선수들을 영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팀에도 많으니까, 강민호 예. 선수도 또 베테랑, 오재일, 오승원 선수도 예. 있고 오재일 선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 포지션에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물론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선수들이 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삼성이 또 순위를 좀 올릴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지 좀 궁금하고, 이종열 단장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 이렇게 그렇죠. 듣는 걸 봤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현역 시절 때부터 아침마다 그 조간신문이라고 하잖아요. 아침마다 이제 조간신문을 읽는 야구 선수, 물론 이제 신문 읽는 게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하는 그런 그렇죠. 이제 그런 게 공부를 하는 있으니까. 이미지가 현역 시절부터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선역 생활을 은퇴하고 나서도 미국으로 진짜 실제로 맞아요. 이제 이게 연수를 위해서 떠난 경험도 또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로 좀 공부하는 단장이라는 얘기는 또 많이 들려왔었던 거 여러분들께서 더 아실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종열 이 단장 야구인 출신 이 안치홍 위원과 전화 연결 또 저희 또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열 단장 90년대에도 노트북 들고 다녔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선수 시절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그만큼 또 학구열이 또 강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화 왔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상현이야? 예, 접니다. 반갑습니다. 난 치용이야. 예, 월요일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는 네가 더 많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이종열 신임 단장 이제 삼성 라이온즈의 단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좀 현역 시절에 겪어보신 이종열 단장 어떤 분이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저랑 이제 그 대표팀 전력 분석 코치 생활을 한 5년 정도 같이 했는데 진짜 FM이신 분. 진짜 FM. 네, 생활 자체가 그냥 정석. 선수 때도 마찬가지고 선수 때와 은퇴 이후에 지금까지의 생활이 정말로 딱 FM인 그런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이 FM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선수단 운영 혹은 이제 야구단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또 좋은 점으로도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그렇죠. 근데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도 조직 생활하고 또 조직 사회에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당연히 생기죠.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좀 유연하게 잘 대처하면서 또 소통해 나가면서 잘 풀어야 되는데, FM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너무 딱딱하다라고 말씀으로 이해하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생활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고 정신도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라 소통도 분명히 잘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삼성 수석 코치 이병규 코치와는 또 오랫동안 또 선수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박지만 감독이 감독으로 이제 팀을 운영을 할 때 양측에서 아마 많은 도움을 저는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현장과 프런트 사이에서 이제 좀 잘 연결해주는 역할이 또 단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해 나갈 거로 또 보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도. 뭐 옛날에야 뭐 단장하면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그냥 권위의식에 빠져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말도 안 그쵸, 되는 그쵸. 얘기입니다. 네, 선수들 일일이 다 체크를 해줘야 되고 신경도 써줘야 되고 또 1군 무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육성 쪽에도 그렇죠. 또 많은 그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보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고 책임감이 있는 자리이니까 또 그런 자리에 이제 선임이 된 만큼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아마 많은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이종열 그 신임 단장의 그 행보를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내년 시즌 한 번 더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는 좀 신선한 그런 팀으로 다시 탈바꿈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코치진 이동에 대해서도 또 질문하시는 분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단장이 새로 부임을 한 만큼 또 이제 현장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단장이 먼저 감독한테 누구누구를 바꾸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먼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최고 책임자인 이제 감독이 어떠한 보직의 코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코치를 어떻게 해서든 단장이 뽑아와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 단장이 볼 때 그 1군 무대에 어떤 코치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바꾸는 거는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일단은 뭐 감독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뭐 무조건적인 건 없을 것 같아요. 양측이 잘 이제 서로 합의를 해서 좀 공백이 생기거나 좀 부족했던 그런 포지션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또 교체를 할 수 있는 자리니까 이런 건 좀 원활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도 또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단장은 코치 바꾸는 것보다 FA와 외국인, 신인이나 잘 뽑아야죠. 이런 얘기 또 까망천사님이 해주셨는데 FA 영입에 관련해서 사실 단장이 요즘에는 좀 이 모기업에 돈 잘 타오는 게 이게 또 단장의 능력이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FA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직장 상사가 또 밥 잘 사주고 또 회식 잘 시켜주는 또 직장 상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단장이 해야 될 역할이 뭐 그런 거죠. 정말로 돈을 써야 될 때, 정말로 필요한 그런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뭐 구단을 진짜 찾아가서 이 포지션을 꼭 채워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금전적인 부분을 또 만들어 오는 것도 또 이제 단장의 역할인 거고. 그렇죠. 이게 뭐 한두 가지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역시나 성적이 뒷받침이 돼줘야 이번 단장이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발로 많이 뛰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사실은 뭐 계약 기간을 채우기가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렇죠. 좀 이제 무거운 자리니까 단 이번 이제 아마 의욕은 엄청 넘칠 겁니다. 지금 엄청. 의욕이 넘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아마 옵시즌 그리고 스프링 캠프부터 상당히 삼성의 행보가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롱이한 형님께서도 FA 불펜 강화 시급합니다. 삼성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단기간에 또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이제 FA를 통해서 또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FA 그러니까 즉시 전력감인 선수들을 영입해서 바로 그 주요 보직으로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보직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의 육성 또한 지금 삼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뭐 선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하는데 선수는 많죠. 근데 즉시 전력감인 선수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네. 이거를 어떻게 또 채워주고 어떠한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또 어떻게 또 키워내느냐 이게 선수만 그냥 뭐 가능성 있는 선수만 뽑는다고 해서 시간이 그냥 뭐 해결해 주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다양한 그렇죠.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선수들이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좀 시간적인 투자와 금전적인 투자를 삼성은 앞으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이 삼성 팬들이 또 기대하는 그런 수준만큼 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삼성은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 위원님의 입으로 또 이제 이종열 단장은 어떤 단장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아니 월요일부터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요즘에는 목요일 날부터 뵙고 있잖아요. 네. 아, 월요일 날부터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위원님.
반갑기는 지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시간에 또 전화해가지고 뭐 이거 전화 인터뷰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나의 지금 이 생활 리듬과 패턴을 다 깨트리고 진짜. 빨래 개고 계시는 거예요? 빨래 개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귀신이냐? 그럼 끊겼잖아 지금. 얼른 빨리 빨래 계실 수 있게 또 이제 이만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안치홍 위원님과 함께 또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궁금증을 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이정명 기자님도 이제 통화 내용 중에서 좀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좀 하신 부분 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이종열 단장님의 또 새로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좀 재밌는 채팅을 하나 봤어요. 그 지금 10개 구단 단장 중에 LG 출신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죠, 뭐 손혁 그렇죠. 단장도 그렇고 심재학 단장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속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LG 출신이 있으니까 단장끼리 또 사이가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이종열 단장이 잘 활용해 보면 본인의 인맥을 통해서 전력 강화를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구단 출신이라는 게 뭐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선수 출신은 아니더라도 그 템파베이 출신 프런트들은 뭐 잘한다 이래서 한번 쫙 퍼진 적이 있었고 그렇죠, 그 그렇죠. 다음에는 뭐 휴스턴 출신 프런트가 잘한다 해서 또 쫙 퍼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 KBO 리그에서는 약간 LG 출신 야구인들이 좀 약간 트렌드인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하은박님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단 낙하산이 아닌 선수 출신 단장이 많아진다라는 건 리그에도 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셨는데 예전에는 사실 야구단이 모기업에서 좀 이제 끈떨어진 혹은 이제 좀 맞아요. 과천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이 야구인을 딱 임명한다라는 건 어쨌든 그 전문성을 더 맞아요. 살리는 그런 결정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진짜 그런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컸잖아요. 그냥 쉬러 오는 귀양 온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야구인들에 대해 야구판 자체를 잘 읽지 못하고 야구인들은 그냥 운동한 애들 아니야? 나는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많았는데 지금 확실히 좀 건강해지는 듯한 그런 부분도 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종열 신임 단장이 또 어떻게 어떻게 삼성을 또 바꿔 나갈지 만들어 나갈지 좀 기대 많이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가 또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될 텐데 KBO 리그가 5년 만에 무려 800만 관중 돌파했습니다. 아니 사실 시즌 초반에 뭐 WBC다 뭐다 해가지고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역시 이 국내 팬 여러분들의 또 이 압도적인 응원과 사랑 역시 야구인들이 좀 이제 보답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또 사고 안 치고 또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도 내고 이러면서 좀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오히려 또 좋은 그 시그널이라고 보는 게 이제 국제대회 성적에 사실 좌지우지되지 않을 정도로 리그 기반이 이제 안정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WBC 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야구 누가 보냐 이랬는데 그거는 진짜 그냥 고민 기후였고 어쨌든 많은 팬분들이 사랑을 보내주셨으니까 말씀대로 그냥 야구 경기력을 높이고 또 안팎으로 사고를 치지 않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일단 코어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야구 인기가 식을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최근호님이나 아니면 뭐 신근리님이나 이 야구인 출신 단장 쪽에 좀 대이신 것 같습니다. 야구인 출신 단장들 극렬 반대입니다. 선수 출신 단장들 추진력도 없고 친목질에 아부질만 일삼고 있죠. 이런 의견도 있고 공부하는 단장 의미가 없는 게 손혁 단장은 야구 논문까지 냈는데 이게 또 이제 이 공부하는 그렇죠. 것과 이제 실전에 적용하는 거는 다르기 예. 때문에 이런 좀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하는 사람이 낫잖아요, 그죠?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알고서 또 이제 그러니까 좀 시행착오를 겪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지켜볼 일이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맥콜러버님 도기장 400 세이브 하는데 제가 알아서 합니다. 예, 제가 알아서 해요. 이 뭐 얘기하라 마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보고 딱 이 얘기는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겠죠. 오승환 선수가 전인 미답의 KBO 리그 통산 400 세이브 결국에는 올 시즌에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기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이거 아슬아슬했어요. 오승환 선수 타구가 씨. 홀을 싹싹 쳐가는데 보면서 오승환 선수도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살짝 웃으면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막아냈는데 네. 이게 말이 400 세이브지 사실은 20 세이브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한 그럼요. 사람이. 근데 20 세이브를 해도 20년이 걸리는 기록인데 그쵸.
이거를 400세이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오승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부분 같고 그리고 네. 사실은 올 시즌에 흔들리는 부분도 많았고 그럼요. 400세이브 경기만 보더라도 이제 전 같지 않은 모습은 느끼는데 그래도 저는 오승환 선수의 세이브 성공률을 보면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구위가 좋은 선수들이 많은 블론을 기록할 때 생각보다 블론을 안 하는 부분을 보면 세이브를 400번이나 한 사람의 노하우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우회된 돈 예. 맡기는 막내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날 경기 사실 이제 봄날님도 얘기해 주시는 게 이성규한테 큰 턱 쏴야 돌비수님 이성규 지분 100%입니다. 그 세이브. 와 진짜 이성규 인생 수비 맞아요. 한번 나왔잖아요. 이거는 진짜 오승환 선수가 아니 왜냐면 못 달성할 수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블론이 세이브 됐는데. 블론이 됐으면 이제 올 시즌 내에 이게 마지막 그쵸 경기였으니까. 달성을 이제 네. 못할 수 있었는데 이성규 선수의 정말 멋진 호수비 덕분에 또 오승환 선수가 이런 또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게 또 3년 연속 40세이브인가 뭐 그 기록도 또 이제 30세이브였나? 3년 맞아요. 네. 30세이브인가 보다. 그 기록까지도 또 달성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오승환 선수가 이 앞으로의 그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 나갈지 아니면 또 여기서 떠나게 될지 요거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오승환 선수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자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또 계속 마무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고 돌아 오승환 이제 사실은 오승환 선수가 중간 게이트로 간 적도 있었어요. 올 네네. 시즌에 뭐 왼손 이승현이라든지 다른 선수를 써봤는데 사실은 결국은 답은 오승환이었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지만 내년 시즌은 또 이종열 단장이 새로운 FA를 영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쵸. 새로운 대안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오승환 선수를 이렇게 믿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언제까지 네. 오승환이냐 이 얘기 지금 한 3년 듣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3년.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오승환이지만 어쨌든 저는 이 정도 세이브를 많이 했고 이런 전임 미답의 기록을 세운 선수는 자기가 스스로 물러날 때 본인이 선택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쫓겨나듯이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난 여기까지 할래 아니면 나 1년 더 할래 하면 또 기회를 주고 이런 그럼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예, 선수도 아니고. 오승환인데. 잼잼님 삼성이 61승 중 30승이 오승환 세이브입니다. 이러면 최고 몰라. 아. 야 절반을 오승환이 책임졌다라는 거, 이 승리를 잘 지켜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또 저 61승이 뭐 62승 3승이 될 수도 있었던 그렇죠. 경기도 뭐 있겠습니다만 있지만, 예. 어쨌든 오승환 선수를 넘어설 수 있는 선수 아직도 안 보인다라는 거 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네이버에도 세라피모님 또 계세요. 준학동님 만세 홍보결입니다. 또 이런 얘기하셨고 오늘 네이버 메인창 안 떴나 조용하네 하셨는데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예. 이때 네이버에서 또 이제 좋은 의견 맞아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거의 뭐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읽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 애기 언니님께서 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쨌든 저희가 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눠봤고 한화 4년 만에 탈꼴찌 야 드디어 예, 올해도 확정을 했어요. 아슬아슬 했습니다. 네. 야 역시 이게 4년 연속 이 꼴찌가 2000년대 초반에 그 롯데 네. 자이언츠가 한 번 했었던 거죠. 8888. 솔직히 이게 저는 걱정을 좀 했어요. 이거 네. 4년 연속 꼴찌를 이것도 나름대로 그건데 8888 하면서 뭔가 꼴찌만의 그런 꼴찌는 우리 거다 이런 자리가 그리고 있었는데 이게 그때는 8개 구단이었지만 지금 이제 10개 구단인데 에이, 10, 그렇죠. 10, 10, 10은 임팩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다르죠. 네. 결국에는 탈꼴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면서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회는 있었거든요. 네. 꼴찌 기회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키움이 마지막 게임을 지고 하나가 3게임을 남겨둔 상태에서 하나가 3게임을 다 지면 꼴찌를 하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롯데에게 첫날 이제 이기면서 탈꼴찌를 했는데 많은 생각을 했죠. 확실히 이제 뭐 하나 팬분들은 일부는 이런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9위나 10위나 거기서 거긴데 뭐 내년에 신인 드래프트 픽이 더 빠른 게 낫지 않냐 하는데 그래도 4년 연속 꼴찌는 그런 건 안 하는 게죠. 왜냐하면 분명이죠. 분명이기도 하고 팀의 약간 이제 루징 스피릿이라고 하죠. 이 위닝 스피릿의 반대 개념처럼 사람이 패배의식에 절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하는 게 좋다 생각해서 탈꼴찌를 한 게 좋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도대체 롯데는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해냈었을까 그 당시에 4년 연속 꼴찌 이걸 어떻게 하냐? 아니 그때가 생각이 나서 좀 마음이 좀 아렸습니다. 아니 제가 기억이 나요. 이게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제가 되게 그렇죠. 어렸을 때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때는 이제 야구를 본격적으로 열심히 보기 전이었는데 그 왜 예전엔 스포츠 뉴스 말미에 야구 스코어만 이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야구가 이게 별로 없었으니까. 맞아요. 예. 그랬을 때 쭉 이렇게 보면은 팀 이렇게 쭉쭉 보면은 롯데는 맨날 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그 롯데 우유 대리점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롯데 스코어를 되게 유심하게 봤었는데 맨날 지니까 아빠 롯데는 왜 맨날 져? 이 얘기를 제가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오죽하면 롯데가 기업 자체는 문제가 없는 팀이었잖아요. 막 쌍바울이라 이런 것처럼. 근데
KBO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니네 내보내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오죽했으면.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FA도 사고 뭐 로이스터 감독도 데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좀 좋아졌는데 네. 이거는 다시 생각하기 싫은 시기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이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낫다라는 거 네.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오프닝 한번 또 얘기를 나눠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주제 얘기 또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애기언니님, 저는 즐겨찾기 해놨다고 회사 보안 때문에 유튜브 안 열려. 이런 분들도 또 계시는구나. 네이버에. 아니, 회사 보안 때문에 유튜브 안 열리는 거는 회사에서 일하시라고 막아놓은 걸 텐데 네이버 TV 와가지고 들으시면 그게 막아놓은 의미가 있습니까? 이어폰 끼고 일하는 분위기라 10시에 이거 꼭 들으셔야 된다고 애견이님 말씀을 하셨네요. 네.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내시네요. 그나저나 오늘도 도 기자님 얼굴 붓기 이따 10시 한 40분쯤 방송 끝날 때쯤 보십시오. 붓기 딱 싹 빠져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한번 첫 번째 주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시즌 KBO 리그 포스트 시즌 진출할 5개 팀 윤곽 드러났습니다. 이제 최종 순위 결정만이 좀 남아있는데요. 결국에는 진출 확정팀 기아 타이거즈가 결국에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LG와 KT, NC, SSG 그리고 이제 두산까지 5개 팀이 가을 야구에 갈 수 있게 됐는데요. LG 같은 경우에는 뭐 일찌감치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을 지었죠. 29년 만에 맞아요. 정규 시즌 우승 속보로 알려질 정도로 정말 큰 기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시에 통합 우승까지 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 시즌 LG의 행보는 뭐 압도적이었죠. 쭉 한판대로였죠. 뭐 한 번도 LG가 이제 저는 아직까지 사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시리즈를 할 텐데 LG가 업셋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팀이 뒤집을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도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어제 LG 우승 트로피 시상식이 또 있었죠. 얘기하셨는데 진짜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셨고 잠실에도 만석이 됐잖아요. 만원간 정도 찾아서 기쁨을 또 나눠주시는 장면 저도 또 함께 봤습니다. KT 같은 경우도 LG에 이어서 일찌감치 플레이오프 직행이 확정되었고 최근 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여기에 NC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년 만에 가을 야구를 또 다시 한번 또 밟게 됐습니다. 좀 최근 좋진 못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의지 선수도 나갔고 또 전력 유출이 많은 상황에서 또 가을 야구를 이뤄냈습니다. 뭐 손아섭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많은 야구인들의 예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서 기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의미가 있는 게 NC가 이제 다이노스 파크가 개장된 지는 꽤 됐지만 우승하던 시즌에는 코로나 때문에 고척에서 모든 게임을 했었거든요. 한국 시리즈를. 그래서 엠팍에서 처음 이제 포스트 시즌이 열릴 수가 있어요. 4위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NC가 5위를 할 경우의 순위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슈퍼챗 언제 읽나요?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놓쳐가지고 이따가 읽어드릴게요. 죄송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SG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는데 그때 지난해 성적에 비하면 확실히 4위까지 떨어진 거 지금 많이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우승을 너무 극적으로 올해 LG처럼 작년 SSG가 뭔가 전혀 뭐 부침이 없이 우승을 쭉 했고 분명히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LG하고 약간 2강이었는데 지금은 일단 2위까지는 날아갔고 3위 가능성이 남아있는 4위고 뭐 잘못하면 5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뭔가 좀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4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투수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올 시즌은 부침이 많이 있었죠. 이탈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타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노세화가 느껴지는 그런 팀이었거든요. SSG 같은 거. 그러니까 올 시즌 이후가 조금 더 걱정되는 팀이라서 그게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그런 포인트 같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도 2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 이승엽 감독 부임 첫해 가을 야구 진출 성공을 했는데 사실 이 시즌 전에 포스트 시즌 진출할 것 같다라는 팀들 뭐 여러 팀들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기자님 좀 어떤 팀을 좀 예상을 하셨는데 좀 예상과는 또 다르게 흘러갔다 뭐 이런 팀들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5강 중에는 가장 솔직히 좀 의외였던 건 NC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진짜 임선남 단장이 팀을 잘 만든 거구나. 패디라는 선수를 또 데려오고 뭔가 패디 효과가 좀 컸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정말 아쉬웠던 거는 기아가 저는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기아가 5위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지막까지. 근데 전력이 사실은 기아는 6위에 머물면 너무 아까운 전력이어가지고 악재가 진짜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부상 악재가 이걸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좀 안타까웠던 부분 이런 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의외라고 여러분들께서 꼽아주시는 팀들 쭉 보니까 NC랑 두산의 가을 야구 진출이 약간 의외고 반면에 기아 혹은 이제 키움 사실 최하위할 줄 몰랐잖아요. 지난해 한국 시리즈까지가 한 팀인데 이 두 팀이 좀 약간 의외가 아니었나 싶고 5강 경쟁권으로 롯데를 꼽아주신 분들은 굉장히 또 많았었는데 결국은 또 7위로 많이 또 떨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순위 싸움 1, 2위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 3위와 5위를 두고 NC와 SSG 두산이 또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3위를 차지해야지만 이제 와일드카드 경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준 플레이오프에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3위는 굉장히 또 중요할 텐데요. 경우의 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C가 잔여 2경기를 모두 승리할 경우에는 3위 확정 지을 수 있고요. 이 사이에 SSG와 두산이 잔여 경기 1승씩 하면 NC는 1승 1패만 하더라도 3위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일단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SG는 남은 경기를 이제 모두 승리를 또 거두고 NC가 만약에 1패라도 할 경우에는 이제 3위를 탈환할 수 있게 되는 건데 SSG 같은 경우에 또 역시 두 경기 남았죠. 승승하고 맞아요. 이제 NC가 1패를 하기를 또 바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두산은 잔여 2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NC가 잔여 2경기를 모두 패배할 경우에는 3위 탈환이 또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텐데 좀 아무래도 좀 유력한 팀은 NC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일정이 NC는 기아하고 두 게임이 남겨져 있고 두산과 SSG는 맞대결이 두 게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두산하고 SSG는 저는 두 팀 다 좀 지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고 물리는 그런 경우네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두 팀이 한 팀에 몰아가기보다는 1승 1패씩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NC가 기아한테 2패만 하지 않으면 저는 3위가 확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아가 어쨌든 뭐 기아가 쉬운 팀은 아니지만 그 시즌 막바지처럼 딱 5위에 가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NC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채팅창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NC에 패디 나와요. 이런 얘기. 뭐 이의리 선수도 최근 페이스가 굉장히 좋기는 했지만 이 패디는 사실은 뭐 이제 필승 카드이기 때문에 NC는 여기서 1승 딱 걷어놓고 약간은 좀 3위로 확정 짓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준 플레이오프에서 기다리는 팀 요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많은 분들께서 또 주목을 해주실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패디 선수의 평균 자책점 또 1점대도 걸려 있는 경기라고 하는데 패디 선수 지금 2.06입니다. 요거는 진짜 한 경기만 딱 미쳐주면은 1점대로 좀 예쁘게 또 맞출 수 있는 그런 성적이기는 할 텐데 과연 패디 선수가 20승에 200탈 3진 그리고 1점대 평균 자책점까지 또 이제 불멸의 기록을 남길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댓글 잠깐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아까 이제 롯데갈매기 TV님께서 또 후원해주신 2,000원 후원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까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요거 이 유튜브에 슈퍼챗만 또 따로 볼 수 있는 란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나중에라도 볼 수 있으니까 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로또 차기 감독 발표 언제 할까요? 이번 주 SBS 중계 일정에 김태형 의원님 빠졌던데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5강 탈락 팀들은 남들이 가을 야구를 할 때 마무리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운 지금 뭐 미야자키 이미 같은데요. 네. 그래서 새로운 팀들 이제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대행 체제는 끝이 나고 새로운 체제가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어때요? 이 김태형 감독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네.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위쪽에서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있긴 한데 그거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뭐 롯데가 진짜 좀 칼을 뽑는다면 칼을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김태형 감독 자체가 롯데하고 전혀 접점도 없었고 지금까지의 감독들하고는 색깔이 또 완전히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많은 대대적인 변화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민규 단장이 또 김태형 감독과 또 그 친분이 좀 있다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또 많이 해주셨었던 것 같고 뭐 지금 추천했다고 뭐 깜방천사님이 이런 얘기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근데 이게 걱정인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은 뭐 사실 이제 초고위층이 이제 내리는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의 이제 선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단의 색깔 혹은 이제 그룹의 색깔 이런 걸 이제 살펴봤을 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캐릭터가 센 혹은 이제 목소리가 큰 이런 감독을 또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은 다들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어요. 엄청 우승 경험이 있고 감독 중에 좀 그 이전에 롯데에서 우승을 했던 강명철 감독을 제외하면 외부에서 이렇게 김태형 감독 같은 빅네임이 온 거는 롯데 팬분들이 정말 안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계시지만 백인천 감독이 왔을 때가 유일하거든요. 너무 옛날인데? 너무 옛날이고 그 이후로는 롯데는 항상 뭐 검증이 되지 않은 감독을 데려오고 그랬었는데 아니면 이제 또 이제 약간 고분고분한 감독 맞죠. 내부 승진을 한다거나 뭐 그랬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뭐 선수단 자체에서도 좀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저는 뭐 김태형 감독을
편하게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더 중요한 건 야구는 선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감독이 누가 오더라도 선수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만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 성민규 단장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유임 쪽으로 가닥이 좀 잡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올 시즌 실패에 대한 그 책임은 져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좀 이제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좀 현장 쪽에 무게를 실는 인사가 있을 수도는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김태형 감독이 오시면 롯데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롯데 팬이 아니기 때문에 또 롯데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적어도 저는 일단 김태형 감독이 가지고 있는 야구관 자체가 저는 솔직히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공격적이기도 하고 약간 때릴 때 때리는 그런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크게 선수단이 그대로라면 사실은 김태형 감독도 무슨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성적을 진짜 급격하게 올린다 이런 건 좀 힘들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김태형 감독이 온다면 롯데 전체에서도 두산에서 했던 것처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냥 롯데 감독이니까 너는 롯데 색에 맞춰. 김태형은 다른 두산 때처럼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냥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될 수 있는데 두산 때처럼 많은 지원 똑같이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어쨌든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 이게 김태형 감독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감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진 자원의 100%, 110% 이 정도 이제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구색은 전력을 갖춰놔야지만 뭔가 또 뽑아낼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일단은 들기는 합니다. 박은주님 악담이 너무 심하네요. 도기자님 얘기 제가 무슨 악담을 했습니까? 김태형 감독이 롯데에 가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악담이에요? 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이렇게 악담을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셨죠? 사실 근데 진짜 두산에서는 뭐 지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FA 이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두산은 진짜 단장 그때 김태용 단장부터 김태형 감독까지 한 몸이 돼서 움직였어요. 김태형 감독이 딱 그쵸. 필요하다고 하는 불펜 투수 있으면 트레이드로 영입을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제가 말한 부분은 약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김태형 감독 오면 구승민 선수랑 처음엔 좀 뻘쭘할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투가스 네, 사건 뱅크에 때문에 있었죠. 투수 같은 네. 애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면 되지 뭐. 너 투수로 다시 거듭났구나 이러면 되지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롯데 김태형 감독이 가면 라이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가면 라이더 무슨 가면 라이더야. 하여튼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또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규 시즌 막판 개인 타이틀 부분 이제 윤곽이 뭐 거의 다 드러나고 있죠. 이제 투수 부분 1위부터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이 3관왕 페디 선수 거의 유력합니다. 대단하죠. 이 평자가 또 여기서 1점대 될 수 있다는 거 그 와중에 와 진짜 올해는 패디의 해였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또 이제 어떤 분께서 또 링크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이게 또 일본 프로야구의 요미우리랑 어디였지? 오릭스였나? 그런 것 같아. 이 요미우리랑 오릭스가 페디 선수의 엄청 큰 관심을 가지고 있대요. 뭐 이제 일본 프로야구 가장 명문 구단이 뭐 요미우리인 건 다들 아실 테고 오릭스 같은 경우에도 요미우리랑 돈 싸움에선 또 밀리지 않는 구단이라고 하니까 일본에 만약에 이제 좋은 대우를 받고 넘어갈 수도 있고 지금 그렇죠. 이제 페디 선수 뭐 하여튼 스카우트들이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메이저리그로 또 다시 복귀할 수도 있는 그림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은 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NC 팬분들은 당연히 패디가 남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사이즈가 안 맞긴 해요. 패디가 여기 있기는 너무 아쉽다. 왜냐하면 더 이룰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메릴 켈리가 또 지금 애리조나를 또 챔피언십 시리즈로 이끌고 맞죠. 그런 것처럼 저는 빅리그도 한번 다시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패디가. 일단은 뭐 이거는 9개 팬 여러분들께서 페디의 이 꿈을 다시 한번 응원해주시는 응원합니다, 그런 저는. 분위기가 좀 되지 않았나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지음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페디 내년에 MLB 가서 꼭 성공해주세요. NC 구단 제외 9개 구단 1동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게 모든 팬들의 그 마음이 마음입니다. 아닐까 싶습니다. 자 쿠에바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중반에 합류해서 12승 무패로 시즌 마감했습니다. 승률 100%. 승률왕. 동시 승률왕이 오르게 됐고요. 박영현 선수 이제 대한민국 대표 불펜으로 거듭났죠. 데뷔 첫 홀드왕 32홀드를 또 기록을 해줬습니다. 야 진짜 박영현 선수 뭐 국가대표에서 너무 좋았어요. 보여준 모습도 다들 또 인상적으로 기억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처음 놀랬던 게 대만전을 보면서 대만 투수들의 페스티벌을 보면서 네. 와 역시 마이너리그 유망주들을 데려왔다더니 뭐 리니민부터 뭐 류치정까지 진짜 장난 아니군 했는데 저는 박영현 보면서 조금 국뽕에 취할 뻔했습니다. 우리 박영현이도
저 친구들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 직구를 던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관리만 잘하면 박영현 선수도 조금 더 큰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 KBO 리그를 떠나서 또 이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 시즌 끝나고 또 이제 불펜 투수가 또 FA로 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마무리 자리를 또 박영현 맞네요. 선수가 예. 또 꿰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진용 선수도 불안불안하긴 했습니다만 무려 41세이브를 올리면서 타이틀 선두에 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투수 보면 또 어떤 선수의 활약이 좀 눈에 띄는지 뭐 페디 선수를 제외하고 얘기를 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페디니까.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방금 타이틀도 타이틀인데 한 명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네. 김진성 선수 이야기하고 싶어요. 김진성 선수요. 네. 오. LG에서 올 시즌에 김진성 선수가 80경기 나왔거든요. 네. 이게 최다 경기 출장인데 와, 너무 많이 나왔다. 이게 젊은 친구들이 나가기도 쉽지 않은 건데 사실 144경기에서 80경기면 야, 이거는 반 이상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딱 띠용. LG가 근데 무난한 것 같았지만 또 순간적으로 고우석 선수가 흔들린 시기도 있었고 네. 또 아시안 게임 때 이제 고우석 정우영이 동시에 빠진 경기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마다 김진성 선수가 무슨 소방수처럼 홀드가 필요할 땐 홀드, 세이브가 필요할 땐 세이브 이런 걸 해줬기 때문에 저는 정말 김진성 선수가 생각보다 더 많은 좀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야, 진짜 104경기 중에 80경기 나왔다라는 건 이건 듣고서도 약간은 좀 믿기지가 네. 않는 그런 결과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맥콜러버님 김진성은 본인이 발품팔아서 또 전화를 돌렸다. 그만큼 이제 선수 생활 연장의 의지가 강했던 선수인데 이제 원 없이 올 시즌 좀 맞습니다. 던진 그런 시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페디 선수 얘기 당연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에디 버틀러님 또 2,000원 후원 페디 여권 압수해야 합니다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롯데갈매기 TV님께서 또 제10회 최동원상 NC의 페디 선수가 또 수상을 했다는 얘기까지 또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타자 부분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금 이제 경쟁이 좀 있죠. 근데 손아섭 선수가 이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타율 3할 4푼 2위로 1위, 구자욱 선수가 3할 3푼 6리라서 2위인데 지금 삼성 잔여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손아섭 그렇죠. 선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손아섭 선수. 이것도 사실은 좀 대단한. 작년에 이제 손아섭 선수가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손아섭 선수가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체구가 작은 선수들이 에이징 커브 빨리 온다고. 아,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스몰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이제 꺾이는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비시즌에 직접 자기가 이제 미국까지 찾아서 강정호 선수 찾아가지고 또 트레이닝을 받고 해서 새롭게 타격폼을 다듬고 이렇게 타격왕에 처음이거든요. 손아섭 선수가 타격왕을 하는 건 처음인데 올랐다는 것 자체가 정말 독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진짜 이 프로의식이 정말 강한 선수이고 또 이렇게 자기가 안 됐을 때 그 향상심이라고 하죠. 아, 그렇죠. 항상 이제 네. 나아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보여주는 정말 모범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NC 구단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모범적인 맞습니다. FA가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홈런 부문입니다. 홈런 부문 노시안 선수 사실상 확정이죠. 이외에 최정 선수가 이제 햄스트링인 걸로 네, 알고 부상으로, 있습니다. 네. 네, 엔트리가 제외되었기 때문이고 노시안 선수는 여기 타점에서도 101타점으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장타율에서도 지금 최정 선수와 지금 경쟁 중인 맞습니다.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노시안 선수가 장타 한두 개 치면 또 역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관왕까지도 예, 노려볼 보이네요. 수 있죠. 네, 예. 노시안 선수의 올해 활약 뭐 다시 이제 껍질 뭐 깨 버렸죠 완전히. 근데 이게 노시환과 한화에도 의미가 있긴 한데 이제 한국 국가대표팀, 한국 프로야구에도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젊은 선수들이 잘한 선수들 많거든요. 뭐 고타율, 좋은 수비, 또 투수 중에 뭐 박영현 선수 이런 선수들 많은데 진짜 제일 부족한 게 홈런 타자예요. 이 그렇죠. 나이대 네. 선수들 중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2000년생에 31홈런을 친 타자가 새롭게 탄생을 했다는 거는 리그에 또 새로운 바람이 불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좀 잘해줘야 된다라는 거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느끼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 시즌에 이 노시안 선수는 진짜 뭐 국가대표 이제는 뭐 사실 해결사로 이제 맞아요. 거듭나는 그런 또 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굉장히 또 돋보이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안타에 있어서도 손아섭 선수가 186개입니다. 와, 진짜 많이 쳤다. 그죠? 그리고 이제 NC는 경기도 또 남아있기 때문에 손아섭 그렇죠. 선수가 몇 개 더 친 다음에 단독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득점 부문은 홍창기 선수의 109개. 박정. 도루 이거 정수빈 선수가 맞아요. 진짜 대역전했습니다. 역전했어요. 지금 38개로 1위를 뒤집었는데 이 신민재 선수가 조금은 이제 아쉬울 수 있을 것 아쉬울만 같아요. 하죠. 예. 네. 그 신민재 선수는 또 이제 주전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올 시즌이 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거의 시즌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게 1위였기 때문에 네. 신민재 선수가 어지간하면 도루왕을 하지 않을까, 또 많이 뛰는 LG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수빈 선수가 가을에 출루율도 높이고 도루 개수도 늘리고 하면서 이걸 역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LG는 잔여 경기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맞습니다. 정수빈 선수가 확정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홍창기 선수는 출루율에 있어서도 4할 4푼 4리. 아 진짜 뭐 압도적입니다. 출루 득점 이런 부분은 올 시즌 사실 LG 타선의 핵이죠. 핵입니다. 네. 진짜 뭐 이제 선봉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다 말씀드립니다. 타격 보면 어떤 선수의 또 활약이 좀 돋보이는지, 또 여기에 지금 언급된 뭐 1위가 아니더라도 어떤 선수 좀 생각이 나시는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많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좀 네. 정말 아쉬웠던 거는 지난 시즌에는 이거 만들어서 봤으면 전부 다 이정우였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맞네요. 이 이정우라는 선수가 이제 피날레를 했거든요. 키움 히어로즈랑 이제 또 홈 고별전 했죠. 홈 고별전 하고 이제 감사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아쉽긴 해요. 이제 거의 포스팅 진출이 거의 유력한 상황인데 마지막 시즌에 또 부상으로 야구 팬분들이 이정우 선수를 많이 못 봤다는 건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MVP 경쟁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투표도 하지 맞아요. 않았지만 페디 선수가 뭐 영순위가 아닐까. 뭐 시즌 중반까지는 노시환 선수와 경쟁을 펼쳤습니다만, 물론 노시환 선수도 정말 잘해줬지만 노시환 선수는 그래도 경쟁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페디는 사실 경쟁자가 없는 없었죠. 압도적인 원탑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2023 시즌도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아직도 많이 남아봤자 이제 각 게임, 팀마다 예. 이제 2게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고, 정규 시즌 또 저희 끝까지도 달려가고,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까지도 계속 저희 브런치와 함께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한번 나눠보고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SSG와 두산 경기입니다. SSG는 엘리아스 선수가 선발이고요. 두산은 알칸타라 선수가 나오게 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과감하게 이거 SSG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예. 과감하네요. 네, 왜요? 왜 그러냐면 사실 기록적으로 보면 알칸타라가 엘리아스보다 더 좋기 때문에 네. 저도 선발만 봤을 때는 두산 알칸타라 나오네. 오늘은 두산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두 선수의 흐름을 보면 엘리아스가 더 좋기도 하고 상대 전적이 엘리아스는 두산 상대로 상당히 강했는데 반대로 알칸타라는 하재훈 선수에게 뭐 5타수 4안타 피홈런 허용하고 이런 부분도 있으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약했단 말이죠. 뭐 네. 물론 이게 그대로 가진 않겠지만 또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SG 두산 두 팀 다 좀 지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덜 지쳐 있는 엘리아스 좀 유리한 선발 대결이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게 해봤습니다. SSG와 두산의 맞대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1승을 먼저 안고 가느냐 마느냐의 또 차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의 네. 1승이 포스트 시즌에서 1승이랑 또 직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은 이제 3위의 기회도 열려 있는 그런 이제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또 두산 엘리아스한테 유독 약하던데 뭐 이영규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최근 알칸타라가 좀 그렇던데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 계신데, 과연 오늘 경기는 또 이 두 외국인 선수의 맞대결 어느 팀이 또 승리를 거두게 될지. 준와카전이죠 이게 사실은. 그러네요 사실. 네, 선발 매치업도 사실 이 네, 선수들이 진짜 뭐 와카 1선발로 같아요. 나올 예. 법한 그런 선수들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따 오후에 올라오는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재미난 승패 예측도 투표 많이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댓글 조금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37년 만에 기록 세운 페디에게 MVP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맞아요. 많은데 어디 보자. 전반기에만 12승 2패 1.71의 평균 자책점. 와, 페디 선수는 뭐 기복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 예전에 그 스토브리그였나요? 스토브리그에 강두기 네. 선수. 강두기 선수가 진짜 에이스 중에 에이스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실력도 실력, 뭐 인성도 인성 여러 가지로 또 그런데 강두기 선수가 그 이적할 때 드림즈로 이적할 때 그런 얘기 딱 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잘하도 1년에 6번 정도는 욕 먹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날 이제 6번 정도 털리는 날이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6번은 너무 많고 좀 줄여보시죠 했더니 그 시즌 끝나고 성적 보면 20승 3패인 거야. 이게 사실 페디 선수의 성적과 굉장히 또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페디 선수도 올 시즌에 또 욕먹는 경기가 굉장히 드물었다라는 거, MVP 자격도 충분히 있지 않은가. 상대팀이 욕을 많이 했죠. 저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 이런 느낌 많이 했는데, 그리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외국인 선수한테 크보가 좀 상을 덜 준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요즘은 받을 선수들이 다 받습니다. 뭐 테임즈가 받기도 했었고, 뭐 해커, 그치. 린드블럼, 뭐
알칸타라 다 받을 선수들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음. 패디가 어지간하면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MVP 투표권 있습니까? 하셨나요? 현장 취재를 나가 MVP 투표권이 있죠. 저희는 없는데 만약에 저희에게도 투표권이 있다면 당연하게도 이제 맞습니다. 페디 선수를 또 찍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뭐 노시환 선수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들 계시지만 아직까지 노시환 선수 젊잖아요. 이제 올 시즌 딱 이제 첫 출발을 밟은 만큼 앞으로 더 활약을 해줘서 40홈런, 뭐 50홈런 놓치고 MVP까지 타면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월요일 방송 좀 여기서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월요일이라도 이제 잔여 경기가 또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야구가 있는 월요일입니다. 맞아요. 오늘 경기도 여러분들 또 재미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또 내일도 역시 방송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 와 끝까지 와. 1300분 계십니다. 좋아요 혹시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좋아요 221분께서 눌러주셨는데 부족합니다. 더 눌러주세요. 조금 더 눌러요. 안 눌러주시는 분 있으면 안 눌러주신 분 손, 안 눌러주신 분 손 드시면 제가 친절하게 제가 채팅 금지 먹여드릴게요. 농담이고. 왜 농담이야? 농담 아니에요. 진짜요? 손 들어봐. 안 눌러주신 분. 네.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가네. 너 예. 팍팍팍 올라가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이만 좀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